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무슨 종이까지 같이 썰어줘요. 여기 한 미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주는 음식을 보고 무척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피터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떠돌며 각종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어릴 적부터 계속 일만 하느라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못 먹어보았고 다른 사람의 음식만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부 제 꿈이 최고의 요리사라는 것 때문이며 얼른 나만의 음식점을 개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하고 맨날 붓고 굽고 삶고 주방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또래들이 놀 때 일을 하면 2배로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밤새 일에만 미쳐 있었죠. 그 결과 확실히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던 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좋은 자리에서 일해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하면 할수록 뿌듯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저의 생각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것이라 믿고 있죠. 이제는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음식점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갖추어서 새로 차릴 음식점의 메뉴 개발 준비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에 투자하였는데 투자에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생각보다 젊은 나이임에도 원하던 만큼의 자산을 만들게 되었기에 저만의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음식들을 먹어보고 스스로 메뉴 구상도 많이 해보았는데요. 사실 유럽의 음식들은 미국에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라서 저의 메뉴 구상에 커다란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쪽 탐방이 절실했죠. 그래서 처음 찾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만큼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동남아시아 쪽도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동북아시아 쪽이 미국에서도 친숙하고 또 문화가 발달했으니 음식 문화도 기대할 만했거든요. 역시 일본은 각 도시별로 번화가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섬나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선 요리 쪽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아 보였는데요. 역시나 회나 초밥이 인기 있는 것 같았으나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굳이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생으로 먹는 행위는 자주 하지는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긴 해도 너무 생소한 문화이죠. 다만 라멘 등의 면 요리에 관심이 가긴 했는데 일본에서 먹는 면 요리는 전체적으로 짠맛이 강하고 국물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맛있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국물은 스프와는 달라서 무언가 물처럼 마시기도 하는 것 같았지만 라멘의 국물은 짜디짠 물 같아서 제가 선호하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메뉴 구상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떠오르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음식이나 요리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약간은 기대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첫날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한국식 덮밥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받지 못했거든요. 약간 설익은 밥 위에 고기를 조금 얹고 김치와 단무지를 주는 가게였는데 무언가 삼삼한 맛이었고 밥의 양만 많았지 고기나 단무지 등의 양은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단무지나 김치 그리고 물은 무한리필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그런 덮밥집에서는 밥과 국물까지도 무한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덮밥집은 일본 스타일의 음식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한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치볶음밥이나 제육볶음 등의 볶음 요리를 말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딘가에서 보았던 한국의 지하식당가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곳에는 보통 지하에 식당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내식당이나 한식 뷔페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한국만의 숨겨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7,000원을 지불하고 들어간 한식 뷔페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식판이라는 생소한 밥그릇과
젓가락 숟가락을 들고 줄을 서서 먹고 싶은 양껏 담았는데 정말 담아도 끝이 없을 종류의 반찬이 있었거든요. 이왕 온 거니까 골고루 먹어보자는 심정으로 반찬을 담았는데 결국 전부 담지는 못했습니다. 식판에 넣을 수 있는 반찬은 4가지 정도였는데 막상 가져갈 수 있는 반찬은 8가지가 넘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7,000원이면 미국 돈으로 7달러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튀김과 돼지고기, 생선을 무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후식으로 제공해주는 요구르트와 식혜, 아이스크림까지 있었으니 이곳의 사업가는 도대체 무얼 남기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던 것이 일본 식당에서 기억이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샤브샤브를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넣는 채소 종류나 반찬까지도 전부 개별 주문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작은 파절이가 500엔 수준이어서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미국에서는 싱글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물가보다도 일본이 비싼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일본에서 파절이를 먹는 수준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니. 심지어 냄새와 맛도 무척 좋아서 그 많은 음식을 남기지도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두부와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고 두부라는 음식도 미국에서 팔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물을 마시러 갔더니 그 옆에는 탄산음료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탄산음료 콜라만 마셔도 가격이 얼마인데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혹시 음식들이 전부 불량식품처럼 만든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였죠. 분명히 한국의 물가도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느껴졌는데 이 식당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작은 빵과 소량의 우유만 구입해도 5,000원이 넘던데 이런 식당이 있으니 그나마 다들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를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분식점이었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이 정말 수십 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판매되고 있었는데 참치김밥, 치즈김밥, 소고기김밥, 김치김밥, 멸치김밥, 콩나물김밥, 땡초김밥, 누드김밥 등 같은 김밥을 정말 여러 가지로 팔고 있더라고요. 같은 김밥이라는 음식으로 이렇게나 많은 메뉴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읽고 있는 것이 전부 김밥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여러 번 다시 보았죠. 저는 추천 메뉴라고 써붙어 있던 참치김밥과 치즈김밥, 김치김밥을 주문했고 요리사 아주머니가 만드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종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밥과 각종 재료를 올려서 말던데 그걸 그대로 썰어서 포장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무슨 저 검정색 종이 같은 것까지 같이 썰어줄 수가 있죠. 저는 그때 그것이 김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김이라는 것이 인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그렇게 큰 김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입에 김 부스러기를 넣어주시면서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무언가 짭짤하면서도 거부감이 없이 중독되는 맛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참치김밥과 치즈김밥, 김치김밥 전부 다른 재료로 싸서 포장을 해주시고 그걸 젓가락만으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정말 먹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의 햄버거로 이렇게 먹기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는 반드시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팔아야겠다 마음먹었죠. 어느 교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이나 아시아의 음식은 먹는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데 서양이나 미국의 음식은 만드는 사람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먹는 사람 중심이다 보니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한 입에 먹는데 반면 미국은 만드는 사람 중심이다 보니 먹는 사람이 포크나 나이프로 직접 썰어서 먹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직접 아시아에 와보고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먹을 때는 아시아의 음식이 훨씬 먹기 좋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툰 젓가락질을 하면서 김밥을 하나씩 먹어보는데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간 하나의 김밥에서 나는 맛이 오묘하고 맛있었습니다.
물론 쿠킹 오일에 이렇게 싸서 포장해서 주는 상황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각기 다른 종류의 김밥이라 전부 맛이 달랐고 공통된 김과 밥만으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음식점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죠. 햄버거도 햄버거 빵만 같고 다른 재료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마찬가지이긴 한데 한국의 김밥만큼 다양한 음식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 식당이 유독 김밥의 종류가 많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전부 기억해서 만들려면 셰프의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김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한국의 카페 구경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끼고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까지 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테이블마다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너무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레 사용하지는 않고 심지어는 몇 시간이나 충전기를 꼽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아시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이죠. 제가 일본 카페에 노트북 충전기를 가져간 일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본 결과 콘센트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까지 생긴다고 했었거든요. 전기도둑 취급을 받고 절도죄로 처벌까지 받는다고 해서 아시아의 카페에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문해도 정말 편한 소파에서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노트북을 두고 한참 동안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사업가들은 소비자를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용기를 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꽤나 많은 손님들을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숫자는 일본보다도 많은 미국과 중국 다음 순위를 기록했으며 심지어 도시별 스타벅스 매장 수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요? 인구의 수는 훨씬 적은 데에도 카페는 전부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한국이 요즘 뜨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녀 보면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랐고 음식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인드 세팅도 새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메뉴를 판매할지와 어떻게 팔아야 할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먹어본 음식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